안녕. 잘 지냈습니까, 그동안? 오늘이 새해 첫 방송입니다. 반갑고요. 정말 오래간만에 만났죠? 11월까지만 공개 방송을 했고, 12월 달에는 건강을 조금 챙기고, 한 해 마무리도 좀 하고, 또 여지없이 또 좀 정신없이 한 달을 보냈어요. 그래서 오늘에서야 11월 영상을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올렸어요. 작년 거를. 정말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맞춰서 올렸습니다. 건강은 뭐 말을 안 하면 조금 나아지고요. 또 말을 하면 또 심해지고 예전의 목소리로 돌아가지는 않더라고요. 약간 말을 할 때 상당히 불편하고 좀 더 말을 더 많이 하고 이제 한 2시간, 3시간 이제 얘기를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목이 막혀서 말이 잘 안 나오고. 근데 이제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의사 선생님들도 완치는 안 되니까 그냥 잘 관리하고 잘 쓰다 가세요. 그래. 음, 뭐 자동차처럼 부품을 갈 수도 없고 연식이 오래되면 이제 폐차할 때가 되면 그냥 가다가 쓸 때까지 그냥 끌고 다니다가 음, 폐차해야지 어떻게 방법 없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도 하여간 좀 올해는 좀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코로나도 좀 다 사라지고 모든 국민들이 경제 활동도 좀 좋아지고 해서 마스크를 좀 벗고 야외에 마음껏 좀 다닐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유, 건강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새해 오늘 첫 공개 방송인데 오늘도 어쨌든 그림을 올린 친구가 없어서 나한테 지금 배우고 있는 학생 보고 그동안 피드백을 해준 것 중에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좀 공유하자. 그래서 몇 개의 그림을 좀 올려달라라고 얘기했어요. 이미 봐준 그림들이지만 여러분들한테도 좀 공개를 하고 그림을 좀 봐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 공개를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요 정도는 좀 같이 공유도 좀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처음으로 한번 연출을 이런 식으로 그림을 봐주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려고 합니다. 오늘은. 자, 그리고 새해 첫 이미지를 바꿨는데 괜찮은가요? 이미지를 이제 2개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컨텐츠를 제공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처음으로 새해 인사를 하면서 캐릭터를 하나 그렸어요. 부랴부랴 그리는 바람에 그래서 퀄리티가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단은 뭐 새해 인사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만들었어요. 이제 그때 이제 타이틀로 쓴 게 이제 이거예요. 네. 간단하지만 설교수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만드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컨텐츠를 제공할 때 쓰려고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피드백 강의를 한 그거는 아무래도 팩폭이니까
그래서 좀 더 화이팅하는 모습으로 영상을 만들었는데 팩폭기 강의 공개 방송을 한 것은 요 동영상과 이미지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개인적으로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서 녹화 영상을 올릴 때는 이제 좀 차분한 이미지로 올릴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좀 더 밝게 귀엽게 재밌게 좀 가려고 해봤는데 모르겠어요. 귀여워요? 좋아요? 아, 호랑이 캐릭터가 귀엽다라는 거죠? 내가 귀엽다는 게 아니고 내가 귀여워야 되는데. 아, 이거 여담이지만 오늘 집에서 머리를 깎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꼬박 2년 동안을 못 나가고 있어서 집에만 있다 보니까 머리를 안 깎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불편할 때 이제 한번 깎고 했는데 거의 홈리스가 되더라고요. 내 이미지가 여기 몇 개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생머리예요. 생머리였다가 이제 머리가 관리하기 힘들어요. 생머리는. 그래서 이제 방학 때마다 이제 파마를 한 번씩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니까 뭐 나가지도 않고 누가 뭐 나를 봐줄 사람도 없으니까 이제 그냥 집에 있다 보니 막 머리가 이제 어깨까지 막 내려와서 거의 홈리스 수준이 돼서 그래서 그냥 2년 동안은 집에서 그냥 머리를 잘랐어요. 집에서 파마도 한번 하고 그것도 귀찮아서 하도 오랫동안 아무 손을 안 대다가 너무 불편해서 오늘 집에서 잘랐어요. 그러니까 뒤는 우리 아내가 잘라주고 앞에는 내가 자르고 아, 그래서 자르기 전에는 홈리스였는데 자르고 나니까 칠뜨기가 되더라고. 그나마 내가 여러분들한테 강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늘 얼굴은 안 보여줍니다. 개인 지도를 할 때든 대학 강의를 할 때든 어떤 강의에서도 얼굴을 안 보여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민폐를 끼칠까 봐. 자, 그래도 어쨌든 뭐 새해에는 여러분들하고 얼굴을 맞대고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왔으면 좋겠어요. 대학 강의는 아마도 뭐 반강제로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하라라고 이제 지침을 받았는데 빨리 뭐 어쨌든 좀 극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첫 번째 올라온 사진이 이건데요. 그것을 이렇게 그 친구가 그렸어요. 일단은 그림을 그리기 전에 그 그리고자 하는 대상을 먼저 분석이 좀 돼야 된다. 그래야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고 늘 얘기를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주 카리스마 있는 모델이 그죠? 인상이 장난 아닌 것 같아. 카리스마가 장난 아니에요. 네. 자, 근데 이 사진은 의도적으로 스튜디오에서 찍어서 합성을 한 것 같아요. 정말 이 액팅을 해서 찍은 것 같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사진상 이 아래의 바닥은 훨씬 더 아래에 있어요. 이거보다. 지금 예은님이 썩 좋은 사진이 아닌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 썩 좋은 사진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이제 분석을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딱 보자마자 뭐 좋은지 나쁜지 대충 판단을 하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좋은 사진인지 아닌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일단은 이 사진은 어떻게 촬영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 바닥은 지금 더 아래에 있는데 지금 허공에 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달려와서 점프하는 걸 찍었겠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기 뒤에 이렇게 옷이 날리니까 포즈도 상당히 역동적이고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나는 이 촬영 비하인드를 모르지만 추측하건대 합성을 하거나 아니면 세트에 뭔가 안정적으로 이 포즈를 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러고서 배경을 지우거나 크로마키 같은 그런 정도죠.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이 카리스마 있는 이 표정을 딱 짓고 이 폼을 잡기가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이야 뭐 빠른 동작도 워낙 선명하게 잘 찍을 수 있는 사진술이야 뭐 있으니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정말 그랬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정도의 점프력이 있을까? 여자가 뭐 또 그럴 수도 있죠. 운동 잘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 발의 포스를 봤을 때 상당히 높이가 높은데 이 높다라는 언어를 다시 재해석하면 상당히 힘이 많이 들어갔다. 힘이 많이 필요하니까 많은 힘을 주어서 높이 치솟을 때 이 포즈가 너무 편안하다 보이는 거예요. 편안하다. 느낌이 편안하다. 얼굴에는 이 인상을 잔뜩 쓰고 카리스마 있는 표정을 취하고 있지만 그런 이미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자세가 너무나도 안정적이다. 불안정하지 않다. 안정적이다라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도 상당히 내가 만약에 뛴다고 하면 저렇게 안 될 것 같거든요. 높이 뛴다고 하면 자세가 저러지 않을 것 같다. 높다라는 전제 하에서 본다면 그 다음에 정말 뛰었을 때 이 옷이 정말 이렇게 될까? 이렇게 뛴다고 하면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 아래쪽으로 쳐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날린다는 얘기는 상당히 옆에서 이렇게 뛰어오고 있다라는 건데 이 정도면 더 훨씬 더 이제 높게만 뛰는 게 아니라 넓게도 뛰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높게 넓게 뛴다라고 하는 거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너무나 그 카리스마적인 인상을 잘 드러내고 있고 옷도 너무 온전하게 있어서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힘을 많이 주어서 해야 하는 동작이라면 아마도 여기 있는 이 털들이 가만히 확대를 해보면 털들이 그냥 앞으로 뻗어 있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뻗어 있다고 그냥 온전하게 가만히 있는 것처럼 이건 정말 가만히 이렇게 서 있어야만 가능한 정도의 털 같아요. 이건 무지하게 가벼운 털이기 때문에 그 털들이 저렇게 힘을 많이 주어서 높이 넓게 뛰기 위해서 달려오는 걸 순간에 찍었다면 아마도 나는 저 목도리가 저렇게 되어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 뒤에 옷도 저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달려오면서 여기에 손을 완벽하게 짚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너무 편안한 거예요. 이 손도 포스가 그냥 짚고 있는 것 같지 저렇게 달려오면서 순간 높이 넓게 뛸 때 잡는 손 같지가 않아요. 힘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포스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 힘을 읽어낼 수만 있다면 그 포스, 그 힘의 원인, 이유, 힘이 어떻게 작용됐는지에 대한 운동 역학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할 때 당연히 이 포스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유가 분명히 알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100% 확신은 못하겠지만 90%는 이거는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찍어서
합성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마 옷 날리는 것도 아마 저거 뻣뻣한 거를 이렇게 고정시켜서 옷 날리는 것도 하지 않았을까. 아주 힘이 없는 재질 같지는 않거든요. 무지하게 좀 딱딱한 재질이라서 일부러 이렇게 구겨가지고 놨다거나 뒤에 뭔가 조금 편안하게 지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놓고 찍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역동적인 그런 포즈로 보이진 않아요. 사진은 잘 찍었어요. 모델도 열심히 포즈를 섰지만 내가 보는 연출은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 사진을 똑같이 카피하는 것은 별로 무의미하다. 좋은 거라면 모르겠는데 좋지 않은 것들은 자기가 의도하던 대로 각색해서 자기 화면에 좀 맞춰서 하는 게 더 좋겠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생각을 해보니 힘있게 점프를 하려면 이쪽 팔을 뒤로 뻗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야 팔을 뒤로 이렇게 뒤로 뻗어줘야 그래야 점프력을 가질 수 있거든요. 반대로 가니까 이 발이 앞으로 올려다 보니 팔은 뒤로 반대로 뻗어야 되는 상황이고 앞으로 넘어 올려다 보니까 다리를 조금 더 이렇게 뻗고 하나는 구부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상당히 잘 파악은 나름대로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연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하고 잘 판단을 해서 했는데 이제 역동적인 동작이다 보니 좀 드로잉이 좀 어렵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내가 연출을 동작 연출을 그렇게 하려고 한 의도는 괜찮다. 그런데 조금 더 그 포즈를 좀 더 살리려면 이제 당연히 그 운동감, 덩어리라든지 해부학적인 이런 것들이 다 받쳐줘야 되니 이제 그림을 좀 봐줬죠.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할 때 감독들은 노란 종이를 놓고 디렉션을 봐요. 그래야 구분이 되니까. 그래서 뭐가 달라졌는지를 이제 보면 오른팔을 훨씬 더 뒤로 더 제껴서 꺾기보다는 이 추진되는 요 힘을 그대로 받아서 잡았어요. 그 다음에 반대편에 이 왼손이 힘을 가할 수 있도록 포스를 좀 더 주고 그 다음에 팔이 부러지지 않도록 약간 꺾었어요. 여기를 꺾지 않고 반듯하게 놓으면 부러져요. 그래서 반듯하게 피지 않고 약간 꺾어서 그 다음에 이제 눌리니까 이제 그 중력에 의해서 눌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이 어깨에 올라와요. 어깨에 조금 더 힘이 눌리죠. 뭐 힘이 더 좋은 사람이야 뭐 더 확 눌러서 위로 더 점프를 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 상황은 어깨가 이렇게 약간 올라오게끔 처리를 해줘야 약간 힘이 이쪽 왼손에 많이 가해졌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해됐죠? 그런 다음에 지금 이 사진은 완벽하게 몸통이 안 보여요. 너무 많이 숙여가지고 안으로 쑥 들어가서 보이질 않아요. 근데 그게 비주얼적으로 역동적으로 좋지 않아 보여서 그래서 이 친구는 몸통을 좀 살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잘 살렸어요. 근데 이제 그게 원근이 조금 안 나온 거죠. 원근. 몸통을 그린 건 잘했는데 몸통을 그릴 때 얼굴과 이 거리를 생각했을 때 이렇게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원근을 좀 살려서 좀 그렸더라면 훨씬 더 깊이감, 덩어리감을 좀 살릴 때 좋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른발은 쭉 뻗어서 놓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앞으로 나와야 되니까 아까처럼 팔은 뒤로 밀고 발은 앞으로 와야 되니 반대편으로 이 왼발은 왼 무릎을 앞으로 밀면서
이렇게 원근이 앞으로 나오도록, 그죠? 허벅지가 앞으로 나오도록 해야 이 덩어리가, 그죠? 이렇게 역동적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렇게 그림을 봐준 거예요. 이제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해되시죠? 사진하고 이 친구가 그린 거하고 봤을 때 동작 연출을 멋지게 하려고 생각한 의도는 괜찮았다. 그런데 이제 아직 해부학적인 연출적인 그런 필력이 아직 부족하다 보니 더 세련되게 살려내지 못한 거 정도가 좀 아쉽다. 앞으로 잘할 거예요. 충분히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연출을 해간다면 단순히 머리카락 그리고 옷주름을 그려서 모양만 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동작을 바라보고 그거를 하나의 연출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충분히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동작을 바꿨어요. 근데 또 이렇게 놓기가 또 좀 아쉬워서 그려놓고 눈이라든지 바위라든지 또 좀 칼도 좀 차면 더 나을 것 같아. 맨몸으로 어디를 막 뛰어다니기에는 무사 같은 느낌이라서 그래서 좀 장신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추가적으로 눈과 바위와 칼을 추가로 좀 그려서 넣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만 놓기에는 또 좀 썰렁하니 그러면 이게 이제 하나의 동작만이 아니라 이제 장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화면도 분명히 이렇게 바꿨죠. 원래는 이렇게 종이가 포즈만 그렸던 건데 늘린 거예요. 왼쪽 화면을 더 늘려서 이렇게 장면을 잡았으니 배경까지는 그리지 않더라도 그러면 빛과 그림자 정도를 넣으면 훨씬 더 느낌이 더 이해가 더 빠르지 않을까라고 해서 아주 러프하게 그 그림자를 넣었어요. 근데 보통 그 그림 그린다고 하는 친구들이 그 빛과 그림자를 넣는 거 보면 빛과 그림자에 대한 그런 자연 법칙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렸다기보다 그냥 들어간 부분은 어둡게 하고 나은 부분은 밝게 하고 그런 정도로 하다 보니까 그림이 자꾸 다 평면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색깔이 컬러가 많고 면을 많이 나누고 막 그 선들이 너무 복잡하게 많으니까 예쁘게만 보이니까 그냥 괜찮네라고 생각하지만 엄밀하게 그 프로가 바라보는 시각에서 보면 빛과 그림자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두서없이 정말 어디서 빛이 들어왔는지 알 길이 없이 그냥 들어간 부분은 어둡고 나온 부분은 밝게 그리는 정도 수준으로 아니면 개략적으로 전반적으로는 한쪽이 어두운 것 같은데 가만히 따져보면 그 덩어리에 맞는 그림자가 아닌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기초를 튼튼하게 다지고 나서 좀 하면 좋은데 기초를 배우지 않고 자꾸 그냥 모양 내기만 하다 보니까 좀 더 밀도가 있고 더 좋은 그림을 그릴 수가 없게 돼요. 처음에는 그냥 예쁘게 그리는 거에 만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5년, 10년 정도 이제 그리다가 나중에 이제 한계에 부딪히면 괴로워질 거예요. 눈은 높아졌는데 너무나 그 쿠세의 관습적인 그림을 계속 그리다가 나중에 눈이 높아지면 그걸 고치지 못할 때 정말 괴로워지거든요. 그래서 해부학이든 투시도법이든 빛과 그림자든 뭐든지 기초를 좀 배워가면서 그림을 그리시는 게 뭐 평생 그냥 취미생으로만 가끔 심심할 때만 그릴 거라면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연출을 좀 고민을 해가면서 그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가 달라졌는지 어떻게 그 운동감이나 장면들을 살려내는지 또 아까 이 포즈를 분석할 때 뭐가 문제였는지 분석력 또 연출력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키우시면 나중에 좋은 작가, 감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진이 아주 예쁘게 잘 찍힌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림을 그리는 입장에서 가만히 보면 사진은 예쁜데 서 있는 이 포즈가 완벽하게 그냥 일자예요. 다리도 그렇고 이쪽만 약간 이제 힘을 빼고 이렇게 쭉 밀어서 약간 휘어져 있지만 페달에다가 몸을 싣고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 평지에서라면 약간의 이렇게 운동감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자전거에서 그냥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렇게 서 있으려다 보니 그 운동감이 그냥 거의 직선에 가까운 그런 포즈가 됐어요. 근데 꼭 이렇게 휘어져야 꼭 이렇게 좋은 포즈냐? 또 그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진에서 느낄 수 있는 느낌은 상당히 좋다. 뭐 하나를 뭘 바꾸거나 뭐 이럴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자, 그래서 사진은 상당히 괜찮은데 다만 손이 조금 애매하게 있어요. 그죠? 뭐 그냥 라이브적이다 보니까 손을 그냥 편안하게 그냥 놓다 보니 좀 그렇죠? 그냥 이렇게 놓은 것 같아서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자, 그래서 뭐 별반 나쁘지 않다. 다만 그림에서 조금 더 좀 살릴 수 있는 여지가 없을까라고 가만히 생각을 이제 해보니 조금만 저 청순함을 좀 살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했어요. 이제 뭐가 달라졌냐면 늘 이제 그 포스의 흐름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 가슴을 이렇게 내밀어서 이렇게 쑥 집어넣어서 이렇게 S자로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되죠, 사실. 그냥 땅바닥에 서 있으면 반듯하게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게 정석인데 이 사진은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곡선을 볼 수 있는 앵글이 아니에요. 약간 이렇게 옆에서 약간만 틀어서 봤다면 여기가 조금 더 이렇게 휘어지는 게 보였을 거예요, 그죠? 근데 바라본 앵글이 이렇게 앞에서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휘어진 포스 전후로 있는, 그러니까 Z축으로 있는 이 흐름이 안 보이는 거야. 흐름 자체가 없는 게 아니에요. 각도가 애매하게 보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걸 또 살리면서도 너무 지나치게 포스를 주면 청순한 느낌이 좀 잘 안 들어요. 너무 억지스러운 포즈처럼 보여서 그게 좀 하나가 좀 문제가 좀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손은 동작을 보니 멀리 바라보는 그런 그 사진인데 눈을 부비는 것 같아요. 뭘 보려다 보니까 눈에 뭐가 들어갔어, 먼지가. 그래서 뭐지? 이러면서 눈을 부비고 있는. 내가 가끔 그 그림 봐주면서 이렇게 학생들을 좀 놀려요. 장난 삼아서. 그러고는 또 어깨를 너무 또 올려서 힘을 너무 팍 주고 있어요. 누가 자전거 훔쳐갈까봐. 그래서 불필요하게 사진하고 다르게 지나치게 뭔가 좀 달라졌어요. 하나하나의 그 디테일한 연출이. 그러더니 또 이 자전거 바퀴를 또 반듯하게 놓은 거예요. 왜 반듯하게 놨지? 이 사진은 반듯하지 않잖아요. 하나는 앞쪽으로 이렇게 있고 하나는 조금 더 옆쪽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칭으로 있지 않은 연출이 훨씬 더 난 괜찮아 보이는데 왜 굳이 그거를 고쳤을까에 대한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사진을 너무 지나치게 왜곡한 거 아닐까, 연출을 생각한다고 했는데 요건 좀 의도가 조금 잘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요것도 아래 화면을 조금 더 넓힌 거예요. 조금 더 넓히고 요 앞쪽도 좀 넓히고 싶었는데 배경을 좀 뒤에다 둘까 앞에다 둘까 고민하다가 결국 배경을 안 그리고 그냥 포즈만
마무리를 해서 이렇게 그렸어요. 자, 이것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이시나요? 눈을 부비는 게 아니라 눈을 멀리 바라보는 포즈로 바꿨고요. 약간 로우 앵글이다 보니까 아이레벨처럼 그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옆에서 아래에서 본 것처럼 그려져야 되고, 그 다음에 어깨가 약간 내려온 거는 자전거를 하나를 잡고 있고, 그 다음에 반대편 손을 올렸으니까, 그죠? 이 반대편 손을 올리고 이 팔은 아래에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당연히 어깨가 반대편에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콘트라포스터를 가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레벨이 아니라 약간 아래쪽, 내가 보기에는 아마도 지금 이쯤이 수평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눈높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아래서 올려다본 앵글이 된 거죠. 그죠? 약간. 그러다 보니까 눈은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당연히 허리도 이렇게 보이는데 다리 하나를 들어서 뻗어서 올려놨어요. 그래서 골반이 반대편이 약간 올라간 것처럼, 그러니까 로앵글인데, 약간 로앵글인데 반대편 골반과 반대편 어깨가 약간 올라가게끔 그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발도 당연히 흐름은 있는데 너무 많이 살리자니 그렇고 안 살리자니 그래서 일단 그 가슴의 볼륨은 좀 일부러 조금 살렸어요. 이 옷주름 때문에 가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름 때문에 볼륨감이 잘 안 살아서 오히려 좀 더 심플하게 해서 이 포스를 약간 살리고, 그 다음에 측면 앵글은 아니지만 발을, 이 사진은 발이 지금 거의 지금 정면에 가깝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다 보니까 포스를 살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일직선으로 돼 있어서. 그래서 내가 보기엔 자전거가 약간 옆으로 서 있으니, 그죠? 약간 옆으로 서 있으니 팔도 약간 틀면 조금 더 흐름을 아주 유연하게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자전거의 기울기만큼 발을 약간 틀었어요. 그러니까 포스가 약간 이렇게 살았어요. 그죠? 이렇게 도는 거 보이시죠? 근데 많이 돌릴 수 있는 포즈는 아니에요. 그런 게 더 이상하니까. 그래서 약간 돌려서 요 허벅지, 그다음에 전 경골근, 그다음에 중족골, 발가락까지 보이시나요? 허벅지의 중심, 무릎의 중심, 그다음에 이제 이 전 경골근, 그죠? 그다음에 이제 중족골 이렇게 온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약간 틀어놓으니 흐름을 조금 더 유연하게 잡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형적으로 봤을 때 자전거는 사진처럼 하나는 이 각도로 또 하나는 요 각도로 이렇게 틀어놓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트라이앵글로 이렇게 잡힌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든지 무게중심을 잡아서 쓰러지지 않는 것은 대부분 다 삼각형으로 안정적인 무게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예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걸어 다닐 때 사람들이 이렇게 다리를 벌리고 걷는 거, 이게 바로 이 무게중심을 안정적으로 잡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여러분들이 뭐 팔굽혀펴기를 하면 손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벌려서 팔굽혀펴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사람이 서 있을 때도 그냥 서 있을 때 당연히 이렇게 서 있잖아요. 이것도 다 안정적인 삼각형으로 무게중심을 잡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전거를 탄 이 여인이 안정적으로 서 있을 수 있는 건 바로 이렇게 트라이앵글로 무게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힘을 어떻게 안배하고 어떻게 나누어서 어떻게 힘을 주어서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운동이죠. 힘을 줬으니까 저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동작 분석을 하고 그림을 그리면 좋은 그림을 그릴 텐데 모양만 자꾸 따라 그리니까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출을 배우셔야 된다. 단순히 사진을 보고 예쁘게 모양만 그려서는 절대로 프로가 되기는 어렵다. 내가 처음에 그림을 봐줄 때 이렇게 잡아놓고 그리진 않아요.
배우는 학생들한테 내가 미안하지만 늘 니들은 이렇게 그리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위서부터 그냥 그려 내려오거든요. 이렇게 위서부터 쭉 그려 내려오면서 머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 로우 앵글이니까 요 정도겠지. 팔을 들었으니까 어깨가 올라가겠지. 다리를 들었으니까 골반이 올라갈 테고, 이 정도의 눈높이가 있으니까 여기쯤에 수평을 잡아서 자전거의 방향을 이렇게 틀어놓으면 이렇게 트라이앵글로 안정적이겠지. 이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그냥 위에서부터 그려 내려와요. 그냥.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머릿속으로 그걸 다 계산하고 기울기나 크기나 양감이나 운동감이나 균형이나 이런 걸 다 생각하고 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산이 된다는 거죠. 암산.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은 다 암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을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프로들이 그림 그리는 거 보면 위서부터 막 그려 내려오는 걸 봤을 거예요. 그걸 보고 자기도 위서부터 따라 내려오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프로들이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사람들도 전부 다 덩어리를 먼저 잡고 머리의 크기 비율 잡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운동감 잡고 그러고서 흉부 덩어리, 그 복부 덩어리, 그다음에 골반 덩어리 잡아서 허벅지, 무릎, 종아리. 허벅지, 무릎, 종아리 이렇게 잡아서 그렸다는 거예요. 다. 근데 이런 과정을 한 10년 이상을 계속 훈련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마치 똑같잖아요. 늘 비유를 하지만 연주를 하거나 음악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악보를 안 보고 했겠냐고. 근데 프로들은 악보를 안 보고 눈을 감고 그 건반이나 그 현을 쳐다보지 않고 연주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마치 악보를 안 보고 눈 감고 연주하는 걸 보고 나도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전혀 악보도 보지 않고 현을 보지도 않고 막 그리니까 그림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프로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무지막지한 그런 반복 훈련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기초를 튼튼하게 다지면서 공부해가면서 이론과 실기를 계속 오랜 동안 반복 학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프로들의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냥 해부학도 잘 모르고 투시서법도 잘 모르고 운동감도 잘 모르고 포스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얼굴만 예쁘게 그리고 머리카락 옷주름만 그리다 보니 그림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지 마라. 다만 내가 그림을 봐줄 때는 그걸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잡아놓고 그리면 혼란스럽고 정신이 없으니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려요.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해주죠. 이러이러하게 잡은 거야. 아까처럼 이렇게 앵글은 로우 앵글이고 흐름은 이렇게 생겼고 중심은 여기에 있고 이렇게 조형적으로 놔줘야 그림이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어 라고 나중에 설명을 해주죠. 어떤 때는 내가 이거 그림을 그릴 때 노닥거리기도 해요. 인생 얘기도 하고 잡담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늘 학생들이 그릴 때만큼은 반드시 덩어리를 운동감을 눈높이를 봐서 그런 과정을 반드시 거쳐서 그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래도 안 되면 내가 처음부터 다시 그걸 안 따라주면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그려주죠. 처음부터 덩어리부터 잡고 그다음에 눈높이나 이런 걸 잡고 운동감 잡고 그러고 나서 그려라고 하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나한테 배우는 친구들이 좀 이제 시간이 좀 돼서 나름 알아서 이제 그렇게 과정을 잘 거쳐가고 있으면 이제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설명한다기보다 이렇게 연출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죠. 연출. 그러니까 뭐 계속 해부학이라든지 선 쓰는 거, 포스에 대해서 막 설명하는 거는 한 반년 정도면 되고요.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엔 주로 이제 연출 얘기를 더 덧대서 더 종합적으로 더 이야기를 해주죠. 그림이 이제 뭐가 다른지 이제 그래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런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꺼번에 이 계산을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암산을 한다고 얘기했지만 그 암산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만 하면 괜찮은데 여러 가지 공식을 대입해서
더하기 빼기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곱하기 나누기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공식을 대입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장면 연출까지 하기는 좀 벅차서 장면 연출은 하지 않고 요렇게까지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한 건 뭐냐면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줬어요. 언어. 단순히 그냥 그 포즈를 그렸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럼 과연 언어적으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 장면 연출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포즈를 보면 어떤 느낌의 언어로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은 이거 포즈만 얘기한 건 아니에요. 아까 봤던 거는 그냥 포즈만, 역동적인 포즈만 이야기했다면 이거는 지금 이제 포즈를 그린 다음에 연기 연출을 한 다음에 여기에 어떤 장면을 넣으면 좋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볼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자전거를 탄 이 여인을 보면 과연 어떤 느낌의 장면을 만들고 싶은가에 대한 거예요. 커플이 산책로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가다 바람을 쐬는 장면이요. 커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저쪽을 보면서 이거 다리인 거 보니까 저 물 같아요. 그죠? 강. 시내라고 하기에는 이게 너무나 두껍고 굵고 크고 무지하게 길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 된다면 아마도 강쯤 될 것 같아요. 강. 아니면 뭐 낭떠러지쯤 될까요? 물이 아니라면. 그래서 커플이라고 하면 저 바깥에를 보면서 웃으면서 내 남자친구가 저기 물속에 빠져가지고 지금 떠내려가고 있어. 야 너무 좋아. 야 신난다. 내 남자친구가 떠내려가고 있어. 그런 느낌이요? 영님은 자전거를 잠시 멈추고 난간 넘어 풍경을 감상하는 느낌. 그렇죠. 커플이 아니어도 상관없지만 뭔가 옷차림이 너무 차려입은 것 같아요. 그죠? 뭔가 산책 나온 느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전거 하이킹을 나온 거죠. 그냥 운동 삼아서 나온 건 아니에요. 그죠? 언어적으로 보자면 바로 그런 거죠. 이 여자는 지금 운동을 하러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자전거를 타고 그냥 산책을 나왔다 정도? 예요. 근데 뭐 커플이 뭐 앞에 있거나 커플이 지금 찍어줄 수도 있죠. 남자친구가 지금 이 사진을 찍어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여자의 그 포즈만 봐서 느껴지는 필링은 그냥 좀 뭐랄까 좀 산뜻한 느낌이고 청순한 느낌이고 그 아주 자연적인 느낌 이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주요 소재가 지금 자전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이제 언어를 이야기하자니까 바로 이런 건데 지금 아까 예은님이 얘기한 것처럼 운동하러 나온 게 아니다 보니까 산책하러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왜 그렇게 산책이라고 이제 해석이 됐을까를 가만히 보면 일단 옷차림부터가 운동 옷차림은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또 그 자전거 자체가 운동 스포츠용 자전거가 아니에요. 그냥 아빠가 타고 있던 거를 타고 나온 것 같은 느낌. 아주 오래된 빈티지 스타일의 자전거예요. 그런 것들이 마치 언어적으로 청순한 느낌을 가지고 세련된 그런 아주 파워풀한 그런 자전거를 탈 것 같은 느낌이 아니고 옷차림이나 얼굴이나 자전거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아주 자연 친화적인 그런 순수한 느낌의 그런 연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 산책이라고 하는 언어로 받아들여지게 된 거죠. 지금 장면 연출을 하게 된다면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비록 배경을 그리진 않았지만 설명을 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대입을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자전거가 아니라 만약에 오토바이를 타고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타고 갔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그 느낌이 들지 않았을 거예요. 똑같은 이동수단이에요.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가. 그죠? 근데 언어가 어떻게 달라지죠?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타고 가게 되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도 여기 세워놓고 있을 수도 있고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세워놓고 창문 열고 아니면 또 내려서 바라볼 수도 있죠. 바로 그 언어라는 거, 언어로 작용됐을 때 장면 연출을 하게 되면 완벽하게 달라진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그 장면 연출을 할 때 그런 언어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여기다 뭘 넣으면 예쁘지 않을까? 여긴 좀 비었는데 좀 뭐 하나 넣으면 안 될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좋은 작품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전거라고 하는 그것도 빈티지 스타일의 자전거의 옷차림과 여러 가지 그 여자의 연기 또 자전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언어적인 느낌이 그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준다고 봐요. 오토바이 자동차하고는 좀 달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전거와 오토바이 자동차는 완전히 언어적으로 좀 다르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기본적으로 자전거는요. 거기다가 뭐 기름을 넣고 다른 어떤 동력을 이렇게 거기다 추가로 달지 않는 이상은 자기 스스로 자신이 스스로 힘을 가해서 그죠? 노동력을 가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오토바이나 자동차는 기름을 넣어서 움직이는 아주 물리적인 소재예요. 그러니까 그 정서적이지 않다는 거야. 근데 자전거는 스스로 굴려가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정서적인 느낌으로 와닿는 거예요. 따뜻하게 아주 그 인간적인 느낌으로. 그냥 비싼 자동차와 막 아주 역동적인 그런 다이나믹하게 생긴 오토바이를 타고 갔을 때의 그 물리적으로 다가오는 그 느낌하고는 완벽하게 다르죠. 그래서 이 자전거라고 하는 이 언어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장면 연출을 한다고 하면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사진은 조형적으로 거의 중앙에 지금 눈높이가 지금 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소실점은 지금 약간 사이드로 빠져 있지만 인물이 지금 거의 중앙에 지금 와 있고 그 다음에 이 턱이 어쨌든 너무 높아서 나는 이것이 너무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사진 작가가 뭐 이 구조물을 뭐 망치로 때려 부시고 나서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찍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나는 그냥 그림에서는 얼마든지 이게 변형이 가능하니까 만약에 일러스트나 애니메이션, 만화 배경으로 만약에 그린다고 하면 나라면 아마도 그냥 이 구조물을 없애고 근데 이제 화면은 좀 더 넓혀야겠죠, 그죠? 화면은 좀 넓혀서 좀 더 시원하게 그 다음에 뭐 구름 아주 푸르른 하늘에 구름이 좀 떠 있거나 그래서 좀 더 시원한 그런 배경을 만들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죠. 자, 그래서 배경까지 그리기에는 시간이 좀 그렇고요. 장면 연출상 여자가 지금 서 있는 이 포즈를 좀 분석해 보자면 아까처럼 좀 청순한 운동감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어울리는 소품 자전거를 또 언어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보자면 좀 더 정서적으로 친근감이 있는 그런 빈티지 있는 소재라서 상당히 소재적으로 잘 선택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거기에 걸맞는 배경을 만약에 그린다면 지금 사진처럼 너무 답답하고 무겁게 막혀 있는 난간은 좀 없애고 연출하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총을 쏘고 있는 군인인데 이것도 반대로 이건 스튜디오에서 찍은 거예요. 사진관에서 스튜디오에서 일부러 열심히 분장도 하고 그죠? 소품도 장난감 총 가져다가
옷 챙겨 입고 그러고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이 앵글도 또 이렇게 정면에서 이렇게 찍다 보니까 인물의 정면은 여기인데 Z축으로 이게 다 정면으로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상하다. 사진 찍는 양반들은 그냥 물리적으로 그냥 이상해 보이지 않으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많이 찍어요. 근데 그림 그린 사람은 이게 정말 어렵거든요. 이게 정면으로 앞뒤로 이렇게 표현을 깊이감을 낸다라는 게 하물며 이거를 막 명암을 주고 색감을 주고 막 해서 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나름대로 시간은 좀 들지만.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선만 가지고 주로 하잖아요. 선만 가지고도 Z축의 그 원근, 입체감, 공간감을 나타내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은 되도록이면 사진을 고르실 때 정면으로 이렇게 일자로 서 있는 이런 것들은 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어려워요. 어렵고 폼도 잘 안 나. 그리기도 어렵지만. 자, 그래서 지금 이 연기는 나름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자세가 조금 불안정한 건 있어요. 그죠? 아무리 봐도 무게가 뒤로 지금 쏠려 있는 것 같은데 약간 불안한 느낌. 뒤로 물러난 것 같으면서 왠지 오른쪽으로 물러난 것 같은데 뒤꿈치를 또 약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앞꿈치에다가만 힘을 주고 여기는 별로 힘이 안 들어갔어요. 발바닥을 완전히 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게가 뒤쪽에 쏠려 있다 보니까 그럼 당연히 이 왼발에 무게가 많이 실려 있을 텐데 뒤꿈치를 들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서 이제 한참 있지는 않고 순간 사진을 찍었겠지만 이 사람은 지금 뭐 돈을 받아야 되니까 아주 힘을 주고 아주 열심히 찰칵찰칵 하는 순간에 버티고 있었겠죠. 짧게.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는 안정적인 그런 총을 쏘는 그런 안정적인 자세는 안 해요. 뭐 살인 청부업자쯤 되거나 하는 프로들이 본다면 야 이거 너무 아마추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저렇게 불안한 자세로 총을 쏘지? 이럴 수 있다 이거죠. 안정적인 자세는 아니에요. 지금 이 무릎이 구부러진 이 각도를 봤을 때도 그렇고요. 상당히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자세예요. 그러니까 이 연기자는 총을 쏴본 적이 없는 거야. 내가 볼 때는 프로페셔널하지 않아요. 네. 자, 그건 내 생각이고요. 애니메이터든 만화가든 일러스트레이터든 연기자예요, 기본적으로. 그죠? 우리가 그리는 캐릭터를 내가 어떻게 연기를 해야 자연스러운 연기가 될지에 대해서 알아야죠. 그래야 장면을 연출하고 캐릭터에 대한 연기를 연출하고 하죠. 그래서 애니메이터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액터예요, 액터. 배우죠, 배우.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석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걸 그리다 보니까 이 친구도 자세가 오른쪽 뒤로 물러난 것 같으니까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오른쪽 뒤로 물러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죠? 육안으로 봐도. 그러다 보니까 그림을 그리니까 이제 진짜 불안해진 거예요. 이게 다 이제 이렇게 뒤로 쓰러질 것처럼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든 거죠. 이게. 이 정도 되면 벽에 기대지 않는 이상은 뒤로 자빠져야 맞는 거예요. 발도 더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꺾어 놓으니까 갑자기 안으로 들어갔죠. 사진은 앞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사진의 운동감은 몸을 세우고요. 허벅지를 내밀어서 계속 앞쪽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친구가 그린 거는 이제 잘못 그린 거죠. 뒤로 계속 물러나고 있다가 요 앞에 있는 발만 앞쪽으로 이렇게 꺾어진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운동감을 다르게 잘못 인지를 한 거죠. 근데 못 그려서 그렇다기보다는 이 포즈 자체가 이해하기가 좀 애매하고 어려워요. 어려운 자세라.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때 좋은 자료를 보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좋은 자료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분석하는 방법, 여러 가지 또 이제 그 포스에 대한 원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워야죠. 그래야 어떤 게 더 좋은 연기인지, 좋은 자료인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중간에 좀 반응을 좀 보여주세요. 아무렇지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들이 다 갔나? 자, 그래서 이 그림을 이제 그려보면 나는 이제 이렇게 대략 잡았어요. 너무 이제 운동감이나 비율이나 균형이 좀 너무 안 맞아서 전체적인 덩어리를 이렇게 잡아야 된다라고 그려. 왜냐면 워낙 장식이라든지 너무 복잡해서 하나씩 그려서 내려오기에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크게 덩어리를 먼저 잡는다면 이렇게 그리는 게 맞는 포즈인 것 같다. 그래서 몸은 좀 약간 이렇게 세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앞쪽으로 쏟아져 나오는 운동감을 가지고 허벅지 앞으로 나오고 발도 이렇게 계속 더 뻗어 나오게끔 이렇게 그려서 원근이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저쪽으로는 멀어져 가게끔 이렇게 그려야 되는 운동감이다. 제일 먼저는 이 사진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다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머리서부터 자꾸 그려 내려가니까 그거는 좀 아니다. 전체적으로 이 자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걸 좀 파악하고 그림을 그려야 할 텐데 작품 전체, 이 그림 전체에서 느낄 수 있는 그것 자체가 지금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면 좋은 그림을 그릴 수가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비록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도 지금 위서부터 그냥 그려 내려온 거지만 그려 내려온 거지만 전체를 계속 봐가면서 그죠? 이렇게 전체적인 이 구조, 운동감, 균형 이거를 봐가면서 머릿속으로 요걸 계산해가면서 이걸 그린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에다가 이거는 일부러 단선으로 하기에는 너무 복잡해서 약간 만화처럼 이제 출판 만화처럼 펜터치를 좀 난 이런 걸 참 좋아하거든요. 웹툰은 정말 너무 싫어요, 나는. 애니메이션 그리듯이 내가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지만 웹툰을 애니메이션처럼 그렇게 그리는 건 썩 좋아하지 않고 만화는 만화 같은 느낌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펜터치를 좀 살려가면서 그리면 느낌도 좋지 않나요? 이렇게 그래서 대략적인 느낌을 이제 살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조금 더 강렬한 느낌을 좀 주기 위해서 그러면 좀 그림자를 좀 연출을 가리킬 때 빛과 그림자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포즈에 대한 연기 연출이 되고 좀 장면을 좀 연출할 수 있는 그런 포즈라면 단순히 이제 누드 드로잉 정도가 아니라 어떤 장면을 연출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일부러 이제 빛과 그림자를 또 알려줘요. 이렇게 빛과 그림자도 이렇게 넣고 그러고 났더니 뭔가 또 좀 배경도 좀 살리고 싶어지지 않나요? 그래서 요 운동감에다가 하이라이트를 약간 넣었어요. 하이라이트를 넣고 뒤에다가 컨셉이죠. 그냥 분위기만 살려서 뒤에서 막 뭐 터지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다 뭐 건물을 넣거나 뭘 하나하나를 그리긴 좀 그렇지만 전체 느낌은 이런 식으로 좀 살려서 배경을 그리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디테일하게 그리는 것은 그건 정말 불필요한 그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거니까 이제 그래서 처음에 이제 컨셉 디자인을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런 정도로만 해도 어떤 장면을 어떻게 연출하면 좋겠구나. 그래서 비록 스튜디오에서 찍은 사진이지만 그 사진을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하면 좋겠다. 내 장면에. 그렇게 계획을 하고 나서 좀 그리면 좋겠는데 일러스트 하는 친구들도 이런 계획을 하고 그리질 않고 하다가 잘라서 옮기고 하다가 줄이고 하다가 늘리고 계속 무계획하게 그냥 모양을 하나씩 그려 짜맞추고 다시 그리고 줄이고 이러다 보니까 좋은 화면 구성의 장면을 만들기 어려운 거예요. 처음부터 계획이 없으니까 그냥 처음부터 그냥
대갈치기서부터 먼저 그리기 시작하니까. 잘한다는 친구들도 유튜브에다 올린 영상 보니까 그렇게 그리지 않던가요? 응? 얼굴부터 막 그려서 나중에 또 줄여가지고 또 몸통 그리고 또 좀 줄여가지고 옮기고 잘라가지고 키우고 늘리고 해가면서 전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좀 옮겨서 또 배경 그리고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당한 재능들이 있는 친구들이 주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우와 계획 없이 그려도 잘 그린다라고 이제 일반 학생들이 이제 그렇게 보이겠죠. 근데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라는 생각이 드나 봐.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몇 사람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정말 타고난 재주가 있는 친구들이고 많은 훈련이 나름대로는 또 되어 있는 건데 마치 나도 그렇게 하면 될 것처럼 그런 걸 따라하는 거.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가리키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무지하게 자랑인 것처럼 영상을 올려놨더라고요. 나는 뭐 해부학을 해본 적도 없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그려나가면서 자기 잔재주를 보여주고 결과적으로는 예쁘게 괜찮은 영상이 그림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러나 정작 프로가 보는 내 입장에서는 대생이 하나도 안 맞고 화면의 조형성도 그렇게 속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근데 자꾸 컬러를 넣고 효과를 넣고 해서 막 몇 시간을 이렇게 다듬어 내니까 일반적으로 잘 그림을 못 그리고 처음 그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와 예쁘다 너무 좋다 그러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지 라고 착각을 하게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제발 그렇게 좀 재주를 가지고 잘 그리는 친구들 유튜버들 또 선생님들 혹시라도 본인이 좀 그렇게 그리실지라도 후학들을 좀 생각해서 좀 제발 좀 그런 짓으로 가르치지 말아달라.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는 좀 가르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부탁. 본인처럼 다 재주를 갖고 태어나지는 않았단 말이죠. 나도 재주가 없어서 정말 엄청나게 뼈가 아픈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정말 하나하나를 다 다져서 다 배워 올라온 사람이에요. 무지하게 오랜 동안 몇십 년을. 근데 마치 너무 자기의 재주를 자랑하는 거밖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잘난 척하는 것 같아 정말로. 그 후학들한테 잘하는 새싹들한테 처음으로 그림을 배우는 친구들한테 그렇게 대가리서부터 그려 내려오는 그런 방식으로 무계획하게 그림을 그리는 자기 재주만 갖고 그리는 그런 방식으로는 제발 유튜브 영상을 만들거나 학원에서나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건 부탁이에요, 부탁. 예. 뭐 그분들이 내 강의를 들으면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교육자라면 많은 그 후학들을 위해서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그런 컨텐츠 개발자라면 좀 책임감을 가지고 모르는 후학들이 착각하지 않도록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에요. 또 팩폭했네. 새해 첫날부터 편집해야겠다. 자, 그래서 나는 그림은 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아니 역사적으로 그 어느 누구 훌륭한 그 화가들이든 그 음악가든 운동하는 사람이든 퍼포먼스 하는 사람이든 다 물어보세요. 뭐든지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하지. 에? 다빈치가 대가리만 팠겠어? 머리카락만 팠겠냐고. 아니란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건물을 짓더라도 세상에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플래닝을 좀 짜고 밸런스를 좀 맞추고 조화를 맞추고 균형을 맞추고 흐름을 맞추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묘사는 나중에 해도 되지 않을까? 묘사는 묘사하지 말라는 것도 아닌데 여기까지. 새해부터는 흥분하지 않기로 했는데 요건 조금 더 어렵고 감각적인 건데요. 내가 이 피드백을 해줄 때 농담을 했더니
그 친구가 여기다 썼어요. 요거 처음 거는 사진은 애매하지만 그냥 그 끌렸대요. 끌려요. 매력이 있어 보이는 사진이에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 거는 독살시키는 현장 같지만 원래는 커플 사진입니다. 내가 이 그림을 보고 나는 여자가 남자를 독살시킨 다음에 거품 물고 이제 죽어가는 마당에 손을 약간 이제 죽었군 하고 손을 빼는 것 같다. 그렇게 피드백을 해줬거든요. 근데 원래 이 사진은 상당히 아주 애정어린 포즈예요. 웃고 있잖아. 근데 언뜻 가만히 보면 내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남자는 무지하게 아주 천진난잡하게 웃고 있어요. 너무 해맑게 웃고 있는데 여자는 왠지 간을 보는 것 같아. 너 지금 기분이 좋다 이거지? 약간 그런 느낌? 그러면서 내가 생각한 건 뭐냐면 이 어깨에다 힘을 줬어. 어깨가 올라갔어요. 이렇게. 보이세요? 이렇게. 그리고 남자는 손을 꺾어 잡았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쥐고 있다는 거야. 남자는 쥐려고 하는 거고요. 그죠? 잡으려고. 남자는 잡으려고 하는 건데 여자는 손을 폈어요. 이렇게. 손을 펴서 직각으로 꺾어가지고 어깨를 올렸어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빼려고 하는 거예요. 빼려고. 다시 얘기하지만 이게 바로 포스에 대한 분석을 난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안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은? 더 확대를 해서 보여줄까? 보세요. 남자는 너무나 해맑게 막 흐뭇하게 웃고 있고 손을 꽉 쥐고 있고 여자는 손을 피고 있는데 포스가 가만히 보세요. 어디 힘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상완 요골근. 여기에 힘이 빡 들어가 있는 거 보세요. 여기 볼록 나온 거 보이세요? 여기? 그죠? 거기 힘이 들어가 있어. 거기에 힘을 줬다는 얘기는 이 어깨가 올라왔다는 얘기는 손을 빼려고 한다요. 빼려고 한다. 난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남자가 이렇게 해맑게 웃고 있는데 여자는 무지하게 깔보듯 약간 가짠치 않게 내려다보면서 손을 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 거야. 나는. 여러분들 어때요? 내 생각에 동의를 하시나요? 자,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그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그림도 그런 관점에서 있는 그대로를 해석하다 보니 똑같이 그림을 이제 여기서는 이제 다른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표정이 별로 안 좋아. 그죠? 감정이 지금 별로 안 좋은 데다가 눈을 깔아 내리고 있고 그 다음에 손을 좀 빼려고 하고 있고 어깨가 들려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건 그대로 살렸어. 이렇게. 근데 남자는 지금 이렇게 해서 거품 물고 눈동자가 없어 지금. 눈동자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예언님 얘기한 것처럼 처리했군. 처리하고 이제 자리를 떠야지 라고 하는 듯한. 재밌어요. 그래서 또 이게 장면이나 동작 이런 걸 분석을 알고 그런 거를 알고 언어적으로 언어 공부를 해가면서 보면 난 진짜 그림이 제일 재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거. 그런 거 있잖아. 영화에서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거를 이렇게 찾아내서 볼 때. 숨은 의도 이런 거 볼 때. 그런 거 참 재밌지 않나요? 장면 같은 거. 오게티 찾아낼 때 이런 거.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장면을 여기서 원하는 게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정말 사랑하는 연인이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는 장면으로 만든다고 하면 나라면 화면 구성을
좀 아래로 이렇게 내렸어요. 좀 내리고 위에를 조금 더 틔워서 좀 답답하지 않도록 그 화면 구성부터 이건 그냥 포즈만 그린 거고요. 나는 장면을 이제 그려보자. 왜냐면 이건 스토리가 있는 거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건 스토리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포즈만 있는 거예요. 그냥 포즈만 그린 거지 뭘 무슨 대단한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지 않거든요. 이거는 이야기가 있지만 단발적인 하나의 장면처럼만 보여요. 앞뒤에 어떤 스토리보다는 지금 그냥 이 여자 소녀가 지금 자전거를 탄다라는 행위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고, 이건 말 그대로 그냥 일부러 총을 쏘고 있는 장면을 연출한 포즈에 집착하고 있는 거라서. 근데 이것만큼은 스토리가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연인이 화창한 날 나무 그늘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런 정도. 근데 이제 이게 나무 그늘에 있다는 얘기는 뭔가 햇살이 있어야 되는데 사진 자체가 햇살이 안 보여요. 그래서 썩 그렇게 좋은 장면처럼 느껴지지 않아서 나는 좀 화창한 날 나무 그늘에서 서로 사랑의 눈빛을 나누는 연인으로 바꾸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느낌을 살려서 그리려다 보니 아까처럼 그냥 포즈 하나하나를 정갈하게 이렇게 그리는 것은 좀 경직돼 보여서 이렇게 정갈하게 포즈를 그리기보다 분위기를 그려야 되니까 좀 후리 드로잉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후리 드로잉으로 이걸 그렸어요. 이렇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이시나요? 어깨를 내리고요. 여자의 팔을 이렇게 직각으로 꺾지 않고 약간 사선으로 힘을 빼서 내리고요. 여자가 지그시 고개를 약간 돌려서 내려다보면서 약간 미소 지는, 그 남자도 웃으면서 거품 물고 쓰러지지 않고 웃으면서 여자를 바라보는 시선을 맞추고요. 다 몸이고 어디고 다 힘을 좀 빼고, 그러고 나서 좀 편안하게 잡았어요. 보이시나요? 그렇게? 얼굴을 약간 이렇게 기울이고요. 힘을 좀 빼서 늘어뜨리고요. 그 다음에 남자하고 여자하고 지금 바라보는 요걸 이제 지시 수렴 벡터라고 해요. 서로 바라보면서 받아들이기도 하고 바라보기도 하고, 지시 수렴 벡터라고 하는데, 요 그 시선, 이 벡터, 요 힘, 바라보는 지향성 힘이라는 거거든요. 벡터는 지향성 힘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벡터라고 하는데, 이 지향성 힘이 서로 지금 지시 수렴 벡터이다 보니까 서로 마주 바라보고 있게끔 해서 이 시선이 맞아야 되는 거야. 이 시선이 안 맞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게 가장 중요하죠. 시선 맞추는 게 이 그림에서 가장 포인트예요. 시선을 먼저 맞추고, 그 다음에 미소를 짓고, 그 다음에 이제 힘을 뺀 거는 바로 이런 거예요. 이렇게 릴렉스하게 어깨도 낮추고 힘을 여기서도 빼고, 그 다음에 배의 힘도 이렇게 릴렉스하게 뺀 거죠. 이렇게 늘어지게. 그 다음에 이 사진에서 가만히 보면 이 손이 상당히 두드러져요. 얼굴보다. 그죠? 그렇게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정작 이 연인의 서로의 그 눈빛이 중심축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자꾸 거슬리는 거예요. 이 손과 이 손이 너무 크게 자리를 하고 있어서. 그 남자의 손이 굳이 이렇게 배 한가운데까지 이렇게 와서 거북하게 이렇게 와줘야 될까? 그 다음에 이 여자의 이 발 조금 나온 거, 이런 것들이 그렇게 조형적으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 남자의 손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손을 빼고 있는 이런 자세도 좀 이상하고, 직각도 이상하고, 어깨 올라간 것도 이상하고, 여기 허벅지도, 발도 보면 허벅지가 여기 이렇게 꺼졌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뼈다구가 이렇게 휘어 보여. 여기는 또 중심이 또 이렇게 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리가 이렇게 틀어졌나? 이렇게 삐뚤어졌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옷
주름을 바라보고 그리면 안에 있는 골격이 이상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해부학적으로 그 대상의 본질을 봐야 되는데 그냥 옷주름만 그리다 보면 또 보여지는 그대로만 카피하다 보면 정말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괜찮은 사진처럼 보이지만 세부적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불필요한 게 너무 많고 오해의 소지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학생들은 그걸 그냥 그대로 그리다 보니 결국은 좋은 그림이 안 되는 경우가 그래서 많은 거예요. 그거를 분석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러지 말고 그거를 빼고 그냥 편안하게 릴렉스하게 뒀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 빈 공간을 조형적으로 좀 활용을 하려다 보니 그러면 저 배경의 사진이 나쁘진 않은데 너무 머리 위에서 짓 누르고 있으니까 조금 띄워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띄워서 이걸 그렸어요. 그리고 원근 때문에 똑같이 그냥 검은색으로 그렸는데 그냥 오퍼시티만 조금 낮췄어요. 프로테주만. 그래도 눈높이상으로 보면 올라가 보여요. 그러니까 실제 눈높이는 이 인물들로 보자면 눈높이가 그리 높지 않아요. 한 요쯤 될 거예요. 그런데 건물의 소실점으로 보면 높아요. 이 갭이 있다고 이게. 근데 그걸 맞추면 어떤 문제가 또 생기냐면 그러면 건물하고 인물하고의 눈높이를 딱 맞추면 이 건물이 이제 이만큼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면 답답해져요. 이게 이렇게 내리면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구성상 좋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일부러 올려놨어요. 그럼 눈높이가 안 맞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옆에서 만약 구조적으로 보자면 이럴 수 있죠. 지금 연인이 있는 나무가 이렇게 있는 나무가 있는 여기에 연인들이 지금 이렇게 누워 있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약간 그 거목들이 있는 건 약간 좀 이렇게 언덕이 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다음에 약간 더 올라가서 여기에 건물이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반듯한 평지에 있으라는 법은 없는 거거든. 그렇게 따져 본다고 하면 조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연인들이 있는 여기가 눈높이를 따진다면 여기 풀밭이 더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없다는 얘기는 이게 약간 이렇게 해서 약간 내려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반대편이 약간 이렇게 언덕이 약간 올라가는 그런 곳일 수 있다. 그래서 굳이 시선을 답답하게 이 앞을 틀어 막아가면서까지 그럴 이유는 없을 것 같아서 일부러 좀 띄워서 그냥 위에 그대로 놔두고 원근감 때문에 명도를 좀 낮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높이를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도 일부러 여기에 지시 벡터, 지시 수렴 벡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공간을 비워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저 뒤쪽을 더 오퍼시티를 더 낮추면 이거를 더 낮추면 더 멀리 갈 거예요. 그죠? 그리고 더 화창할 수 있어요. 지금 색깔을 칠한다면 아주 밝은 낯으로 만약에 오퍼시티를 더 낮춰서 놓는다고 하면 이 공간이 훨씬 더 시원하게 확보가 될 거예요. 이 둘 연인들의 공간이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느낌을 살리려면 사진은 빛과 그림자가 너무 약하니까 그걸 좀 살려야 분위기에 좀 살 것 같아서 그래서 거기다가 그림자를 넣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화창한 여름날, 그저 나무 그늘에 있다는 얘기는 더운 여름날 빛을 피하는 것 같은 느낌이죠. 추워 죽겠는데 뭐 나무 그늘에 가겠어요. 그 다음에 여자의 옷이 보면 반팔이에요. 여름이라는 거죠. 남자의 옷도 가볍고요. 그래서 이 여름날 나무 그늘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그림자를 처리를 이렇게 했어요.
자, 장면 연출을 어떻게 이제 하는지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참고 자료를 분석해서 그거를 어떻게 옮겨와서 작품으로 만드느냐,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된다라고 난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 있는 사진을 그리고 그것을 화면 구성을 해서 어떻게 연출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포즈에 대한 연기 연출을 하고, 그리고 배경을 고려하고 빛과 그림자를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레이아웃 가이드를 잡아놓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컬러링을 하면 일러스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계획이 없이 계속 하나하나 그려가면서 짜맞추기를 하니까 그건 정말 아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더도 말고 이 정도는 좀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4장 정도의 서로 각각의 양상은 좀 달라요. 처음에 이거는 정말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포즈에 대한 연기 연출만 생각하고 역동적인 포즈를 그린 거고요. 이거는 장면 연출까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지만 배경까지 그릴 만한 시간이 없어서 일단은 이 인물만이 아니라 소품이 가지고 있는 언어적인 것까지 좀 한 번쯤 좀 생각해 가면서 연출을 하면 좋겠다. 세상에 존재하는 건 다 언어가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는 이제 소품을 이제 활용해서 연출을 했지만 조금 좀 억지스럽게 연출을 한 뭐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그걸 좀 더 자연스럽게 내 그림으로 장면으로 연출을 좀 하고자 한다면 좀 더 이렇게 전체 컨셉을 좀 생각해가면서 한 번쯤 장면을 만들어 보는 것도, 컨셉을 좀 잡아가는 것도 좋겠다. 포즈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사진만을 봐도 그냥 이야기가 있는 것들은 좀 장면 연출을 좀 하기 위해서 사진을 그대로 카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느끼는 그 사진에서 주고자 하는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죠? 이야기.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림을 그린다면 모양이 아니라 그 사진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러나 사진이란 미디어와 그림이라고 하는 미디어는 완벽하게 다르기 때문에 유사한 것 같지만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사진에서는 문제가 좀 많아 보여요. 그냥 볼 때는 좋아 보이지만 어깨에 포스, 그 다음에 상완 요골근의 포스가 들어가서 직각으로 꺾인 손이나 잡고 있거나 빼려고 하는 느낌이라거나 여자의 발이 조금만 보인다거나 남자의 손이 너무 거대하게 들어와 보인다거나 옷주름이 곡해된 형태로 보인다거나 이런 것들이요. 배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쁜 사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진에서는 안 이상해 보이지만 그거를 그림으로 끌고 올 때는 내가 그림에서 제대로 그 느낌을 살려서 연출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릴 필요가 좀 있다. 자, 결론. 늘 얘기하듯이 모양 따라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연출을 배워야 한다. 정답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그린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기 연출, 장면 연출, 스토리 연출 이런 것들을 그래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 뭔가 작품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포스 드로잉이 받쳐져야죠. 그죠? 건물을 지려면 똑같은 얘기지만 기초공사가 튼튼해야 되니까 건물을 올리죠. 어떤 건물이든 상가를 올리든 주택을 올리든 아파트를 올리든 그 크기에 맞는 기초공사는 반드시 그 어떤 건물도 되어야 하고요. 그걸 가져다가 손재주만 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 없으니 연출론을 좀 배우고 미학을 배우고 그 언어들을 배워서 장면 연출, 연기 연출, 색채 연출을 해야 그래야 창작이 되는 거지. 맨날 모양 따라만 그리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단 취미생들은 빼고요. 취미생들은 그냥 예쁘게 그리세요. 괜찮아요.
그러나 이제 내 채널에서는 그냥 예쁘게만 그리는 취미생을 위한 코너가 아니라 만화 애니메이션을 전문적으로 배워서 작가나 감독이 되고자 하는 친구들을 가리키는 채널이라서. 그러나 이제 가끔 취미생들이 와서 그림도 좀 봐달라고 하면 좋겠어. 나도 좀 가볍게 좀 얘기도 좀 하게. 그러면 이렇게 그린 게 더 예뻐요. 나도 좀 해보고 싶어요. 나한테 배우는 학생들 중에 계속 일본식으로 그림을 그려갖고 온 친구도 있거든요. 그럼 나도 그려요. 안 그리지 않아요. 예. 근데 그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잘 그려라 이 얘기지. 근데 잘 그리려면 어떻게 되냐? 방식은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일본식의 그림이든 유럽식의 그림이든 미국식의 그림이든 어쨌든 그리는 방식은 똑같고, 좋은 작품을 만들고 좋은 연기를 하고 좋은 장면을 만들려면 기초를 튼튼하게 하고 그 과정은 좀 지켜달라, 그런 거죠. 자, 아유, 내 방송을 또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서 좀 그렇게 많이 좀 들어주고 하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또 이렇게 또 이야기하다 보니 또 새해 첫 방송도 또 2시간이 넘었네요. 이렇게 와서 또 이야기를 들어준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고, 4주차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안녕.